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들어가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보시죠. 어렵게 첫발된 영리병원 좌초위기다. 이런 큰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주조는요, 개원 일정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녹지병원을 추진했던 중국 리디그룹은요,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 불사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사실은 한중 자유무역과도 또 관련이 있어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개학 연기, 백기든 한유총. 어제 유치원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으신 학부모들 계실 텐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제목에 달려있는 그대로입니다. 개학 연기 백기든 한유총, 교육청은 예정대로 법인 취소다. 한유총을 설립 허가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요, 1,500여 곳 개학 연기 밝혔지만 실제 참여 유치원은요, 20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교육청은요, 한유총 허가 취소 강수를 뒀고요. 이런 강수에 한유총 결국은 어제 개학 연기를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장은 지나갔지만 뒤끝 아주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군요. 사진 보시면요, 일단 뿌였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인 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목은 이렇군요. 최악, 최장, 더 독해진 초미세먼지 테러다. 테러 수준의 미세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국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좀 보실까요? 이게 3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오늘 예상치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76,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이 넘어서면 이 숫자가 76을 넘어서면 매우 나쁨입니다. 그런데요. 3월 1일 매우 나쁨, 3월 2일 역시 매우 나쁨, 3월 3일 수치가 떨어졌으나 역시 매우 나쁨. 어제는요. 113입니다. 매우 나쁨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한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오늘 역시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그러나 미국은요, 북한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요.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은에게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빅딜 문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재진 세한대 조빈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의 돈 타령. 두 번째는 상견례에서 설전을 벌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백기든 한유총. 마지막으로 오늘도 매우 나쁨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자,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뉴스를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 뭐니 해도 미세먼지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요즘에 주변에 많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오염물질에 사상 최저 풍속, 그리고 비도 안 옵니다. 바람이 좀 불면 미세먼지가 날아갈 텐데, 비가 내리면 비에 좀 씻겨 내릴 텐데, 오염물질은 가득 찼는데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온다. 더 답답하다. 더 독해진 미세먼지. 이렇게 제목이 돼 있군요.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닷새째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앞에 본 일면기사 한국일보는 테러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 여기 자세히 아랫부분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총 7일이었던 비상조치, 올해 들어서는 벌써 11일째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한반도 상공에서 2차 화학 반응을 보여서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다. 말이 어려운데요. 중국에서 아무튼 와서는 안 될 나쁜 물질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대로 머물러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자,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 좀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멈춰버린 일상. 정부는 바람 불기만 기다린다. 바람 불기만 기다린다. 일단 사진을 좀 보시죠.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중국과 우리 한반도 주변의 모습입니다. 사진 자체가 섬뜩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네, 화면 좀 바꿔주시죠. 여기 보시면 해법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비상 저감 조치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뭐 프랑스 파리는 엄청나게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 뭐 이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문제는요.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일단 명확하게 원인, 오염 원인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발로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교력 총동원, 중국의 대책 그리고 논의를 요구해야 된다. 싱가포르는 주변 국가인 인도네시아 협의해서 개선을 했답니다. 싱가포르 사례가 있습니다. 그 얘기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죠. 싱가포르는 외교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0년보다 2017년 크게 줄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수치는 우리보다 낮습니다만 저감 조치를 이웃 국가와 같이 한 겁니다. 뭔가를.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에 협의해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협력을 빌미로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 가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패턴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경 의원님. 자, 상당 부분의 미세먼지 지금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거 우리가 위성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쪽 별다른 관심 안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 1, 2, 3일이 연휴였고요. 또 봄이 분명히 왔는데 봄을 빼앗아가 버린 예.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심각성이 커지고 예. 민심도 굉장히 안 좋죠. 예. 지금 조선일보가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서로 모두의 노력과 길게 봤을 때 취해야 할 수 있는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노력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우선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숨 쉴 권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각자의 노력은 정말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도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를테면 예. 파리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처럼 민간 차량도 그러면 이 부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 스스로부터 우선 불편을 감수할 자세가 돼 있느냐.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 탓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탓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탓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닷새째 비상저감 장치가 발동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나부터도 좀 노력을 할 건 해야죠. 오늘 차를 몰고 나서 내일은 몰고 나오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각오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장 가동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의 어찌 보면 뭐 매출과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가동을 못하도록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 정부가 우선 취할 수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당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물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과학적으로 나오니까요. 멈출 수 있다면 당분간은 멈출 수 있어야죠.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겠죠. 탈원전은 고집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가동을 한다. 사실 이건 또 안 맞는 거니까 탈원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더 급박한 상황이 왔다면 원전 발전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나 또는 LNG나 가동을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교 의원께서는 이 깨끗한 공기가 거저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지 나는 제외하고 정부 탓하고 정부는 중국 탓하고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편을 감수해야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재정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국내 조치인데요. 아까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중국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중국 내 공기는 깨끗해졌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거를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도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적확할 것 같은데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여러 차례 세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윤 의원님 말씀에 정말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해야 한다든가 이부제를 한다든가 이런 쪽은 해왔습니다만 우리 민간인의 경우에는 뭐 차량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국민의 이 불편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민간 부분이 훨씬 규모가 크죠. 그렇죠. 제대로 사실은 시행을 못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심각성이라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우리도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외교적인 부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우선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식들이 더 높아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지금 시기가 됐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요. 급한 불입니다. 일단 꺼야 됩니다. 외교적 노력 이거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